자, 그럼 챕터 2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거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와 점심을 먹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계약을 따냈다. 이런 거를 장부에, 즉 재무제표에 다 표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즉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는 어떤 건가? 그걸 회계거래라고 하는데, 회계거래는 어떻게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회계는 어떤 공식이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계 등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본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과 계정은 어떤 것이 있고 분계 또는 전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거래. 회계거래는 뭐냐면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에 회계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변동했는데 거기다가 변화된 재무 상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단 말은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의 변동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이 변동됐는지 여부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요건 한번 보실까요? 회계거래의 판단 기준.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재무 상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가 변동됐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구성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발생하면 왼쪽 편에 기록을 하고 부채가 발생하면 오른쪽, 그리고 자본도 오른쪽에 기록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뒤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회계 등식의 기본 원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인 자산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인 수익 비용이 변동이 있어야 해요.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즉 화폐 단위로 얼마인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오늘 대충 이만큼 벌었어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회계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는 엔드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계거래로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1번. 한강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은 뭐 하는 곳이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쵸? 이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업 목적이에요. 그리고 경영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경영 활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이게 회계 거래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었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재무 상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이 있나요? 여기 수수료 15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 15만 원이 증가했죠. 그쵸? 이게 다인가요? 재무상태 변동은 아니죠.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법무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1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가? 얼마를 받았어요? 15만 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거래는 회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계속 볼 거예요. 두 번째, 직원들의 당월분 급여 30만 원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급여가 발생했죠. 급여는 뭐죠? 직원 급여. 법무법인 한강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해요. 수익과 무조건 수익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바로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죠. 지급을 못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신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기억나시나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부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돈 주지 못한 미지급한 급여 부채인데 30만 원이 발생. 증가. 재무 상태의 변동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가? 그렇죠. 30만 원이라는 화폐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거래도 회계 거래. 3번. 한강은 1,000만 원의 정기적금을 가입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자, 우리 1,000만 원 적금 들 겁니다. 말만 한 거예요. 약정만 한 거, 사인만 한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 한강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나요? 안 했죠. 약정만 했어요. 현금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측정은 가능해요. 어떻게? 1,000만 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거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재무상태의 변동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재무상태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거래는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강은 현금을 주고 전화기 세대를 구입을 했어요. 자,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나요? 있죠. 현금 줬잖아.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없어졌어요. 현금 25만 원이 감소했어요. 대신 전화기라는 비품 자산이 증가했죠. 돈 주고 전화기를 산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줄었지만 전화기라는 자산은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죠.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가요? 여기 25만 원 주고 샀대. 25만 원이라는 측정도 가능해요. 때문에 얘는 회계 거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노사 협의 과정에서 종업원 1인당 월 차량 유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상을 완료했어요. 자, 또 애매하죠. 협상을 완료했어요. 20만 원 올려줄게 라고 했는데 지급하기로 협상을 완료했어요. 이거 약속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너한테 정기적금 들게. 야, 너네 월급 20만 원 올려줄게 라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재무상태 변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급여가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또 정확하게 나타내 있어요. 하지만 회계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이거는 딱 보면 아시겠죠? 금액이 없어요. 화폐 단위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결만 했어요. 내가 너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 계약만 했지 얼마를 받기로도 정하지도 않았고 이 경우에는 회계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한강은 신도시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앞에 약정, 그렇죠? 그리고 협상, 그리고 체결 모두 다 회계거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7번 거래를 한번 볼까요? 또 약정이에요. 약정하고 그럼 또 아니겠네? 근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또 줬어요. 재무상태 변동이 있죠. 현금 500만 원이 줄었어요. 한강이라는 회사에 현금 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계약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급금은 말 그대로 먼저 지급했다. 먼저 지급한 금전을 선급금이라고 해요. 계약금,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5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의 변동은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하죠. 얼마? 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7번 거래는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거래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회계거래를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회는 추가로 300만 원을 증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이걸 일단 결의, 약속한 거죠. 근데 증자가 뭐지? 증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금을 늘리는 회계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회계거래. 근데 이 증자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유상증자는 돈 받고 돈을 대가를 지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 없이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증자의 개념은 뒤에 자본 파트에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증자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거예요.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회계거래를 증자라고 해요. 그럼 이건 회계거래 아닌가? 회계거래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무 상태가 변동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300만 원을 증자했다라고 하면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었겠죠. 근데 증자하기로
약속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측정은 가능해요. 300만. 그런데 두 가지 다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여덟 번째 거래는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회계 거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엔드 요건이에요. 모두 충족해야만 회계 거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회계 등식 그리고 기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